오늘 쉼터뷰에는 최근 춘천시장 후보 출마를 선언한 이광준 전 춘천시장을 모셨습니다. 어떤 가치를 갖고 춘천시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오늘 인터뷰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광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광준 전 춘천시장이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좀 원하는 호칭 있으시면 제가 좀 그렇게 불러드리겠습니다. 어떠셨나요? 글쎄요. 사람은 불러주는 대로 된다고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장군님 하고 불러주면 장군이 될 가능성이 100배로 커진다고 한다네요. 네. 저를 시장이라고 불러주시면 좋겠지만 그러면 이재수 시장하고 혼동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이 후보라고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후보. 네, 알겠습니다. 이 후보라는 말은 제가 조금 너무 버릇이 없어 보이니까 이광준 후보 이렇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광준 후보가 듣는 평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엄두도 못 낼 일을 겁도 없이 한다. 약간 이런 평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 이런 평을 좀 받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네. 다른 시장들이 엄두도 못 냈던 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약사촌 복원이라든지 화장장 이전, 또 역전 앞에 있었던 집창촌 정비, 또 사대부고 앞에 터널 개통 등등 모두 다른 시장들이 엄두도 못 냈던 것들입니다. 쉽고 편한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만 한다면 굳이 저를 시장으로 선택해달라고 할 이유도 없겠지요. 네. 춘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 그렇지만 어렵고 힘든 일만 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두도 못 낼 일들을 오히려 다른 분들과는 좀 다르게 강하게 하시는 면모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또 찾아보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안 좋은 것만 좀 찾는 것 같은데 고집이 세고 까칠하다. 이런 말들도 참 많이 들렸어요. 자, 이광준 후보가 다시 시장이 되면 우리 좀 시청 공무원들이 힘들지 않냐, 힘들어지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왜 그럴까요? 예, 고집이 세고 까칠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이에요? 예, 제가 시장이 되었을 때 이런저런 부탁을 해오신 분들이 많았는데 면전에서 거절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거절당한 입장에서는 많이 서운하고 무안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 보면 제가 까칠했던 것은 맞습니다. 이제는 많이 반성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면이 있습니다. 제 변명을 한마디 해보려면요. 어려운 일을 하는데 뚝심이 없으면 중도에 포기하고 말 겁니다. 네. 가다가 중지 못하면 아니간만 못하니라라는 말도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고집이 세다는 말을 좋게 표현하면 뚝심도 있고 배짱이 있다더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또 성격이 까칠하다. 공사구별에 제가 좀 뚜렷합니다. 그래서 까칠하게 보이는 면이 많았을 거고요. 또 직원들이 일을 대충 하다가 지적을 받은 직원들, 그분들한테는 제가 까칠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시장이 되면 시청 공무원이 힘들 거다라는 것은 사실 이제 지금 상대편에서 의도적으로 과장해서 이렇게 막 퍼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공무원들이 힘들어진다라는 건 이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는 건데 시민들에겐 좋은 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은요. 시민이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월급값을 해야죠. 그렇죠. 네, 그러면 사실 지금 보니까 예전에 그랬던 것들 중에 조금은 내가 예전에 너무 좀 과했다 이렇게 하시면서 약간 부드러워진 면이 있으신 것 같은데 8년 전 일이에요. 이 시장을 하셨던 게. 그러면 지금 이런 강력한 추진력 이런 것들은 사실 살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살아 있다고 보시나요? 예, 제가 이제 정계 복귀를 선언할 때에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이 이제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처음 시장이 되었을 때만큼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루에도 12번씩 스스로 물어보고 스스로 답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결론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쉽고 편한 일만 하면서 재선 준비만을 하는 후임 시장들에게 시장이란 이렇게 하는 것이야 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참 제가 그동안 이렇게 조금 쉬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제가 좀 SNS 같은 데를 이렇게 좀 봤거든요. 봤더니 이 손주 사랑이 엄청나시더라고요. 보니까 손주들 사진도 많이 올리시고 그런 글도 많이 쓰시는데 이 손주들은 그럼 8년 동안은 거기에 몰두하신 건가요? 8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요? 손주들은 이제 3명이었었어요. 처음에는 3명이시군요. 네. 예, 처음에 한 녀석, 네. 8개월 후에 또 한 녀석, 이래서 3명을 키웠는데 제 생에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면서 제가 시장을 했던 시절도 반추해보고 네. 하는 그런 기회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럼요. 8년을 또 어찌 보면 육아에 조금 몰두를 하셨던 것 같은데 후보님께서 어릴 때부터 그러면 이렇게 좀 이렇게 추진력도 강하시고 이러셨었나요? 어릴 때는 어떠셨나요? 어릴 때부터 추진력이 강할 수 없겠죠. 네. 저는 춘천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부모님이 요선동에서 좌판 비슷한 가게를 하셨는데요. 네. 집안 형편은 매우 가난한 편이었죠. 그래서 저는 시장이 된 후에도 노점상 단속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네. 하여튼 어렵게 공부를 하다가 강원대학교 3학년 때에 제22 행정고시 합격하고 그 길로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서울특별시에 첫 발령을 받았고 이어서 강원대에도 근무했고 미국 워싱턴 주정부에도 나가 있었었고 또 그 후에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서도 근무를 했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공직 생활을 한 덕분에 그 세상을 보는 눈이 많이 높아지고 네. 넓어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50살이 되던 해에 춘천시장에 출마를 결심하고 사표를 던졌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밀려서라도 1급 공무원이 될 수 있는데 미쳤냐고 만류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그렇죠. 큰 결정이죠. 네. 네. 더구나 이제 현직 시장을 상대로 공천을 따내고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평탄하게 공직 생활을 하면 이 다음에 은퇴했을 때에 그럼 나는 한평생 무슨 일을 했지? 라고 스스로 물어봤을 때 별로 한 일이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났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기엔 제 인생이 너무 무미건조하고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모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모험을 하겠는데 결과는 당시 현직 시장을 누르고 공천권을 따내고 선거에서도 이겼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무모한 도전임에는 틀림이 없었는데 운도 상당히 따라주었고 또 그 당시 혈기왕성한 때라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별로 없었던 때라서 아마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공직에는 왜 시험은 왜 봐야겠다, 행정고시를 왜 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왜 하셨었나요? 그때는 학생 때는. 그때는 솔직히 말하면요. 제가 이제 강원대학교 행정학과를 나왔는데 행정학과를 또 나오셨군요. 예, 행정학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러시군요. 가장 흔한 게 이제 고시 준비를 하는 것이었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배운 걸 가장 잘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일이니까. 그런 셈이 된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내가 뭐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공직에 뭐 입문해서 어쩌고 이제 그런 생각은 없었었고요. 솔직하시네요. 그렇죠. 이게 보통은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당시에 그냥 내가 행정학과를 다녔고 내가 배운 것들을 좀 이렇게 주변에서도 이렇게 좀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행정고시라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좀 질문을 살짝 드렸는데 사실 제가 다른 이 후보들께도 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좀 질문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우리 이광준 후보는 진짜 춘천시장을 하셨으니까 이 질문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정 활동하실 때 어떤 것들이 좀 기억에 남으세요? 여러 가지 기억이 많이 있지요. 많이 있는데 지금도 이제 참 잊지 못하는 것이 2011년인가 12년 그때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런 바람에 인하대학생들이 10명 이상이 그 산사태에 매몰돼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었습니다. 유족들은 위험 지역에 건축 허가를 해준
춘천시청을 탓하면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네. 법리로 따지면 이건 춘천시 책임은 아닌데 유족들은 상여까지 메고 다니면서 근 1년간을 시위를 했습니다. 그 일이 가장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들은다면 이제 전국 생활 복싱 대회 춘천에서 유치했는데요. 네네 맞아요. 그 오프닝 이벤트로 의장과 시장이 복싱 시합을 하기로 했다가 해외 토픽에도 소개되고 맞아요. 또 네이버 실검순위 1위에 또 올랐던 재밌는 기억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성사가 안 됐죠. 네, 의장님이 기권하시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급히 섭외를 한 분이 이제 지인진이라고 세계 챔피언을 그렇죠. 지내신 분이 있는데 네. 제가 세계 챔피언하고 권투시합을 한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때 참 막 해외에서도 그죠. 막 저도 막 그런 걸 이제 봤었었는데. 그럼요. 제가 의장하고 권투시합을 한다 그랬더니 네. 해외 방송사가 4개 방송사에서 취재 오겠다고 연락도 오고 그랬었습니다. 4곳에서 취재를 하겠다. 예. 그래요. 참 큰 이벤트가 있으셨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시정 활동하시면서 이건 잘했다 하시는 것도 있으실까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약사촌 복원 사업입니다. 약사촌 복원 사업.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약사촌 복원 사업하면 풍물시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복원 사업을 한 줄로 알고 계시는데요. 네. 사실 그건 아닙니다. 약사촌 복원 사업은 공지천 물을 맑게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업입니다. 모든 분들이 내가 시장이 되면 호수 관광을 살리겠습니다. 춘천을 호반의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라고 말씀들은 하시는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 호수가 맑아야 됩니다. 근데 호수를 맑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네.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호수물이 깨끗하지 않은데 무슨 호반 관광이 되겠어요. 그렇죠. 깨끗한 물을 보러 오는 거니까요. 그럼요. 저는 남들이 안 하는 일, 하지만 꼭 해야 되는 일을 골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약사천 복원 사업을 했습니다. 약사천 복개된 밑으로 우리가 버리는 생활 오수들, 화장실에서 버린 물, 또 부엌에서 버린 물들이 흘러가다가 비가 오면 빗물과 뒤섞여서 공지천으로 흘러 들어가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하수정말 처리장으로 들어가지요. 하지만 비만 오면 섞여서 그 물이 공지천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공지천 물이 지난 50년 동안 조금씩 악화돼서 지금 많이 더러워진 겁니다. 제가 네. 어렸을 때만 해도 거기서 수영을 했거든요. 공지천에서 네, 잡은 고기 끓여 먹었습니다. 네. 지금은 손도 못 구잖아요. 큰일 나죠. 그래서 이 물을 깨끗하기 위해서는 약사천 복개를 뜯어내고 그 밑으로 흐르는 도랑물을 100% 빗물과 섞이지 않게 해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하고 그 위에 맑은 시냇물을 흘려보낸 것이 약사천 복원 사업이고요. 풍물시장 이전은 덤으로 얻은 것입니다. 그게.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잘 모르세요. 그냥 왜 거기다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부었지?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거기에 들어간 돈 대부분은 시민 여러분의 세금으로 충당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얻어온 것입니다. 지금도 거기 그 사업이 아직 완전히 마무리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떠난 지 8년이 됐는데도 네. 후임 시장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졌는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근데 그 마무리 해놓으면 앞으로 하루가 다르게 공지천물이 맑아지고 의암호가 맑아지고 그래서 스위스나 뭐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것만큼 깨끗하고 아름다운 호수가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도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2013년 말에 이 강원도지사 출마를 위해서 시장직을 사퇴하시고 이제 도지사 출마에도 도전을 하셨었는데 이제는 춘천시장에 이제 확실히 어떻게 저희가 보면 될까요? 그때 이제 시장을 2번 하면서 네. 제가 당초에 시장이 되려고 했던 일들, 그러니까 네. 시장이 되면 이 일을 내가 꼭 해야지 하고 있던 일들을 전부 해버렸습니다. 이미 2번 하면서. 2번 하면서 이미 그리고 이룰 건 다 이뤘다. 네. 마무리도 다 됐고 네. 마무리되지 않은 거는 이제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그냥 하면 되는 정도로 다 준비를 해놓고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네. 제가 더 이상 시장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선을 포기하고 네. 도지사 선거에 뛰어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실패했어요. 네. 실패하고 그 후로 이제 저는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네. 하고 이제 손주들 키우고 이제 보냈는데 네네. 요즘에 와서 이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네, 어떻게 바뀌셨나요? 어떻게 바뀌었냐?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시장 출마를 권유를 했어요. 네. 근데 저는 굳이 내가 다시 시장에 나갈 필요가 있냐. 그리고 일축해 버렸습니다. 네. 당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주 3명을 키우면서 제 일생에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쪽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제 그 중에 이제 2녀석이 엄마 아빠를 따라서 서울로 가고 네. 나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많아지고 네. 이제 그러니까 춘천시의 그 어지러운 현실이 점점 눈에 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야 이거 이대로 되면 안 될 텐데라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확인해 본 결과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사는 저한테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우선 자금이 많이 들어서 자금이 많이 들고 굉장히 솔직한 인터뷰 많이 준비 해주시네요. 기간도 네. 좀 더 있어야 되고 네네. 그래서 포기했고요. 네. 시장 출마를 결심했는데 시절이 순탄하다면 지금 출마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잘 하실 수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는 그때는 시청 직원들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네. 또 하는 일도 강력하게 밀어붙일 그런 배포와 추진력을 가진 시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뜻을 가진 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저만큼 검증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이 없다고 이미,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미 2번이나 했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외람된 생각이지만 네. 내가 나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면 이광준 후보 나는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잘한다. 이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이게 또 좀 자랑 같지만 좀 네. 좀 뭐라 그럴까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네. 스스로 내가 잘났습니다. 이런 네.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제가 부탁을 드렸으니까 말씀을 해주신다고 생각하시고 과감한 결단력, 또 강력한 추진력은 어느 시장도 넘볼 수 없는 저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과감한 결단력이나 강력한 추진력이 꼭 좋은 것인지만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점에서만큼은 제가 남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춘천시는요 우물쭈물 또 좌고우면하다가 임기 말에 중요한 사업들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네. 이 중요한 사업들을 임기 말에 결정한다는 것은 그 일에 대한 자신이 없거나 그래서 이제 회피용으로 도망가듯이 이렇게 네. 한다거나 아니면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 둘 중에 아마 하나일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시내버스 공영제 네. 또 하수종말 처리장 이전 등등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라서 이거 절대로 쫓기듯이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이재수 시장님 이 문제만큼은 재선돼서 차분히 시작하든지 아니면 차기 시장에게 그 결정권을 넘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우리 또 시정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제가 시장직을 물러나고 야인으로서 8년간 지내면서 제가 살아왔던 그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반추하면서 반성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까칠하다고 지적받은 것 이제는 고치겠습니다. 또 고집불통이든 그게 뚝심이든 상관없이 이제는 시민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하는 데만큼은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절대로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믿고 맡기시면. 그리고 이 까칠함도 많이 다듬어 주셨죠. 네, 우리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 이광준 후보와 우리가 또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오늘 좀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광준 후보가 추천하는 한 곡을 좀 들으면서 마무리를 좀 하면 좋겠는데요. 혹시 어떤 곡을 함께 들으면 좋겠다 생각해 오신 게 있으신가요? 있지요. 당연히 있습니다. 어떤 곡이신가요? 네. 그 제목 네. 곡명 저만 믿어주세요. 네. 근데 이제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네. 나만 믿어요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했더라고요. 원래 이광준 후보가 하고 싶은 말은 저만 믿어주세요인데 네. 조금 더 강력하게 우리 임영웅이 말을 했군요. 그러니까 시민 여러분한테 나만 믿어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를 믿어주세요라고 이제 말을 하고 번역은 나만 믿어요. 네. 임영웅 씨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임영웅의 나만 믿어요. 네, 이 곡을 저희가 마지막 곡으로 들으면서 우리 또 이광준 우리 후보와 또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